지금 거울을 한번 보세요. 혀를 살짝 내밀어 보십시오. 혀 표면이 하얗게 덮여 있거나 양쪽 가장자리에 이가 눌린 자국이 있다면, 또는 손가락 끝이 자주 저리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드신다면, 이것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뇌로 가야 할 중요한 영양소가 차단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의 80% 이상이 매일 아침 계란을 드시고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그 계란이 오히려 뇌 건강을 해치는 방식으로 드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에 왜 그런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10년간 연구해온 결과와 하버드 의과대학의 20년 추적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계란이 왜 뇌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식탁을 어떻게 바꾸면 기억력을 되살리고 치매 걱정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렵고 힘든 시절을 온몸으로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몸은 늘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건강을 지킬 때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계란을 드셨습니까? 드셨다면 어떻게 익혀서 드셨습니까? 노른자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익히셨습니까? 아니면 약간 촉촉하게 반숙으로 드셨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잠시 뒤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이미 10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더 무서운 숫자가 있습니다.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기억이 슬슬 흐려지기 시작한 경도인 지장의 단계에 계신 분이 무려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3명 이상이 이미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꾸 깜빡이는 것, 방금 들은 말이 바로 기억나지 않는 것, 익숙한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것, 이런 변화들을 나이 탓으로 그냥 넘기십니다. 그러는 사이 뇌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진행됩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병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식습관을 바꾸면 그 진행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핵심 영양소 하나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콜린입니다. 콜린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타민 B군에 속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우리 뇌에서 기억을 형성하고 신호를 전달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공장으로 비유하자면 콜린은 기억을 만드는 공장의 핵심 원자재입니다. 이 원자재가 부족하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세틸콜린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의 뇌를 연구한 결과 공통적으로 뇌 속 아세틸콜린 수치가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콜린을 스스로 합성하는 능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일본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체내 콜린 합성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약 35에서 45% 감소합니다. 10분 중 4분 가까이 콜린 생산 능력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음식을 통해 반드시 콜린을 보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식품 중에서 콜린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계란 노른자입니다. 계란 한 알의 노른자에는 하루 권장 콜린 섭취량의 약 30%가 들어 있습니다. 계란 2알이면
하루 권장량의 6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란이 뇌 건강에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직 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콜린이 계란에 들어있다고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된 방법이냐고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더 중요한 배경 지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12만 명을 2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비싼 뇌영양제였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보약이었을까요? 정답은 매일 반복되는 아침 식사 습관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의 질이 하루 종일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 연구는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음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계란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반복하고 있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몇 가지나 해당되시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실수입니다. 계란 노른자를 완전히 굳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반숙은 벌 익힌 거라 위생적으로 안 좋은 것 아닌가요? 다 익혀야 안전하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알고 계셨으니까요. TV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어르신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신 연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계란 노른자 안에는 레시틴과 콜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뇌기억력의 핵심 원료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들은 열에 매우 민감합니다. 노른자가 완전히 굳을 정도로 강한 불에서 오래 익히면 레시틴의 구조가 변성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뇌의 좋은 성분이 열에 의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물을 공급해도 수도관이 막혀 있으면 정작 수도꼭지에서는 오염된 물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계란 안에 있어도 조리 과정에서 손상되면 몸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완숙으로 익힌 계란보다 반숙으로 익힌 계란을 섭취했을 때 혈중 콜린 농도가 약 28에서 32%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계란 한 알이지만 익히는 정도에 따라 뇌에 전달되는 콜린의 양이 3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익혀야 할까요? 삶은 계란이라면 끓는 물에 정확히 6분에서 7분입니다. 타이머를 맞춰보십시오. 6분이면 노른자가 약간 촉촉하게 반숙이 됩니다. 7분이면 노른자 가장자리는 굳고 가운데는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프라이로 드신다면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뚜껑을 닫고 수증기로 천천히 익히는 방법이 특히 좋습니다. 노른자가 노란 젤리처럼 살짝 흔들리는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들기름 이야기를 반드시 드려야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계란을 들기름에 구우십니다.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혈관 건강과 뇌로 가는 혈류를 도와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좋은 기름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뜨거운 팬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약 16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영양성분이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성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들기름을 팬에서 가열하는 것은 비싼 영양제를 불에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기름은 계란을 다 익힌 뒤 접시에 담고 나서 마지막에 한두 방울만 뿌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수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계란은 반숙으로, 들기름은 마지막에 뿌리기. 두 번째 실수입니다. 계란을 아무 때나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는 분, 또는 간식처럼 아무 때나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분들은 지금 계란이 가진 뇌 건강 효과의 절반 이상을 버리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를 스마트폰으로 비교해 볼게요. 밤새 사용하면 아침에 배터리가 많이 소진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충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밤새 기억 정리와 세포 재생을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뇌는 가장 많은 영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올바른 영양을 공급해주면 뇌가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이 없으면 오전 내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대한영양학회 연구에서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보다 경도인지장애 발생 위험이 2.1배 낮았습니다. 10명이면 2명이 더 안전한 셈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무엇을 드시느냐도 중요합니다. 혹시 아침에 밥과 국만 드십니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혈당이 이렇게 널뛰기를 하면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도 불안정해집니다. 오전 중반이 되면 갑자기 졸리고 머리가 멍해지는 경험 있으셨죠? 반면에 계란처럼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함께 있는 음식은 에너지를 천천히 일정하게 공급합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전 내내 뇌가 꾸준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은 반드시 아침에 드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일어나서 1시간 이내가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으신 분들은 처음 일주일이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보세요. 처음에는 계란 반 알만 드셔도 됩니다. 우리 몸은 아침 식사 리듬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침에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실수입니다. 계란은 반드시 아침에 드세요. 세 번째 실수입니다. 계란만 혼자서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계란 프라이 하나만 달랑 드시거나 삶은 계란 하나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드시면 계란이 가진 좋은 성분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양학에서 시너지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음식은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특정 음식들과 함께 먹을 때 몸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흡수되고 활용됩니다. 계란 노른자의 콜린은 비타민 B군, 특히 엽산이 함께 있을 때 뇌에서 더 잘 활용됩니다. 엽산은 녹색 채소에 풍부합니다. 또한 계란의 지용성 영양소들은 채소의 항산화 성분들과 함께 섭취될 때 뇌세포를 훨씬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너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3가지 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노른자를 완전히 굳히는 것, 아침이 아닌 때 드시는 것, 계란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셨습니까? 자, 이제부터 같은 계란으로 뇌 건강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비싼 재료도 필요 없고 복잡한 요리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계란과 함께 드시면 뇌 건강에 특히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부터 밥상에 자주 오르던 채소입니다. 그 어른들이 시금치를 드셨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금치에는 엽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시금치 한 줌에는 하루 권장 엽산 섭취량의 약 15%가 들어 있습니다. 엽산은 계란의 콜린이 뇌에서 아세트일콜린으로 바뀌는 과정을 돕는 조효소 역할을 합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콜린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됩니다. 대한의학학회 연구에 따르면 엽산 섭취가 부족한 60대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보다 경도인지장애 발생 위험이 1.8배 높았습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뇌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검사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시금치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끓는 물에 1분만 살짝 데쳐서 들기름과 마늘로 무치면 됩니다. 5분이면 됩니다. 아침 바쁜 시간에도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전날 저녁에 미리 준비해 두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살포라페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 안에 있는 방어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뇌세포가 독소와 염증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돕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에서 살포라페인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12주 후 기억력 검사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뇌 MRI 검사에서도 인지기능과 관련된 부위의 활성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2분 데치거나 전자레인지에 2분 조리하시면 됩니다. 들기름을 살짝 뿌려서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오래전부터 우리 밥상에 오른 음식입니다. 우리 전통 식탁에 그 지혜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두부에는 이서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뇌의 만성염증이 치매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또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계란의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아미노산 조성이 훨씬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두부는 따로 요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두부 한 모를 접시에 담아서 간장이나 들기름을 조금 뿌려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현미잡곡밥입니다.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에는 비타민 B1과 비타민 B6이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들은 콜린이 아세트일콜린으로 변환되는 과정에 필요한 보조인자입니다. 또한 현미의 식이섬유는 혈당 변화를 안정시켜서 뇌에 에너지가 일정하게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처음부터 완전 현미밥이 어려우신 분들은 흰쌀과 현미를 반반 섞어서 드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아침 식탁의 구체적인 모습이 그려지셨습니까? 반숙 계란 한 알, 살짝 데친 시금치 한 줌, 브로콜리 조금이나 연두부 반모, 현미 잡곡밥 조금, 그리고 계란 위에 들기름 한두 방울. 이것이 전부입니다. 특별한 재료도 없고 비싼 재료도 없습니다. 우리 전통 식탁에 늘 있던 음식들입니다. 조리 시간도 1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재료 비용은 2,000원에서 3,000원이면 됩니다. 비싼 뇌영양제를 따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하셔야 할 것은 계란을 라면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라면에 계란 넣어 드시는 분 많으시죠? 그 맛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하지만 라면 국물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고 영양도 줄어듭니다. 라면을 드신다면 국물은 최대한 줄이시고 계란은 따로 아침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피하셔야 할 것은 계란을 달콤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단빵, 과자, 단 음료와 함께 계란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뇌의 인슐린 신호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런 상태를 사명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치매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피하셔야 할 것은 계란을 기름에 튀긴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튀긴 음식에 들어있는 산화된 지방은 오히려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계란이 아무리 좋아도 함께 드시는 음식이 나쁘면 전체적인 효과가 떨어집니다. 아침 식사에서는 계란, 채소, 잡곡밥의 조합을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74세 이재학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은퇴하신 후 기억력이 부쩍 나빠지셔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고 자식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치매 검사를 받으셨는데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시면서 식습관도 개선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르신의 식사를 확인해 보니 계란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노른자가 퍽퍽해질 때까지 완숙으로 익혀서 저녁 식사 때 혼자 드셨습니다. 채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으로 바꾸셨습니다. 아침에 반숙 계란을 드시고 시금치와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들기름은 마지막에 뿌리셨습니다. 6주 후였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달라진 것을 알아챘다고 합니다. 아버지, 요즘 같은 말 반복 안 하세요.
어디서 뭐 드셨어요? 어르신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침 밥상을 바꿨다. 3개월 후 추적 검사에서 인지기능 점수가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식습관 개선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또 한 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박영숙 어르신입니다. 평생 집안일과 자녀를 키우는데 모든 걸 쏟아부으시고 정작 본인 건강은 늘 뒤로 미루셨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이 다 그러셨지요. 3년 전부터 손주 이름이 가끔 헷갈리고 아침에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왜 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식들한테는 말을 못하고 혼자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 가정하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서요. 어르신도 계란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강한 불에서 들기름에 바삭하게 구워서 아침 대신 점심에 드셨습니다.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아침 식탁에 반숙 계란, 데친 시금치, 두부를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해요. 요즘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막아요.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손주가 전화 왔을 때 이름이 바로 떠올라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변화는 특별한 한 번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이 바뀌면서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단순한 방법입니다. 계란, 얼마나 드시면 될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 한두 알이면 충분합니다. 계란 한 알에는 약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비타민 B군과 여러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서 계란을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 껍데기를 잘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난각번호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1번에 가까울수록 닭이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자란 환경의 달걀입니다. 가능하다면 1번이나 2번 계란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즘은 1번 계란도 10개에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른자 색깔에 대해 많이 물어보십니다. 노른자가 진할수록 더 좋은 계란이냐고요. 노른자 색깔은 닭이 먹은 사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색깔보다는 신선도가 더 중요합니다. 냉장 보관하시고 구매 후 2주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30일 실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는 딱 한 가지만 바꾸십시오. 계란을 아침에 드시는 것입니다. 지금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는 분들은 아침으로 옮기세요. 이것만 해도 뇌에 영양이 공급되는 시간이 최적화됩니다. 다른 것은 지금처럼 드셔도 됩니다. 3주일에서 4주일 사이에는 익히는 방법을 바꾸세요. 완숙을 반숙으로 바꾸세요. 삶으실 때 타이머를 6분에서 7분에 맞추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계란의 콜린 섭취량이 30% 가까이 올라갑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는 채소를 함께 드세요. 처음에는 냉동 시금치나 냉동 브로콜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2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들기름을 마지막에 한두 방울 뿌려 드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시면 한 달 안에 뇌 건강을 지키는 아침 식사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식사와 함께 실천하시면 훨씬 효과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 뇌에서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복성 물질이 제거됩니다. 이 물질이 쌓이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유지하세요. 둘째는
규칙적인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이 활발해집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주 5회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5년 후 인지기능 저하가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셋째는 사람들과의 대화입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활동하는 것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인지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출을 꺼리지 마시고 이웃분들과 자주 대화 나누세요. 이런 생활 습관들과 함께 오늘 알려드린 계란 섭취법을 실천하신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3가지 실수를 피하고 3가지 방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3가지 실수. 첫째, 노른자를 완전히 굳혀서 드시는 것. 콜린의 생체 이용률이 30% 가까이 줄어듭니다. 둘째, 아침이 아닌 시간에 드시는 것. 계란은 반드시 아침에 드셔야 뇌에 최적의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란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 채소와 함께 드셔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천해야 할 3가지 방법. 첫째, 끓는 물에 6분에서 7분 반숙으로 드세요. 들기름은 마지막에 한두 방울만 뿌리세요. 둘째, 반드시 아침에 드세요. 일어나서 1시간 이내가 가장 좋습니다. 셋째, 시금치, 브로콜리, 두부와 함께 드세요. 현미 잡곡밥도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하루 2,000원에서 3,000원, 조리시간 15분, 집에 있는 식재료로 매일 아침 반복할 수 있는 습관. 이것이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을 온몸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늘 뒤로 미뤄왔습니다. 그 고생이 얼마나 크셨는지 잘 압니다. 이제는 우리 건강을 지킬 때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매일 아침 식탁이 달라지면 10년 후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주변에 기억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그분께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